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학습과 인식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뷰를 좀 보면요. 사람은 끊임없이 주위 환경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말하는 소리를 인식해서 응답을 하고 길에서 만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인사를 하며 책에 쓰인 글씨를 인식해서 지식을 습득하며 감정 등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은 생존과 자기발전에 필수적인 지능,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주위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계를 만들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얼굴을 인식해 가지고 친구와 찍은 사진만 골라내는 앱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환경을 인식해서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음성 인식으로 주문을 받는 챗봇, 그리고 고객이 손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인식해서 입력하는 기계, 이런 것들이 좋겠죠. 이러한 응용은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 매장에서 주문받는 로봇, 그리고 은행의 업무 처리용 서버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계학습의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현대에는 이제 주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기계학습은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해서 인식 성능을 최대화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기계학습 모델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들을 정교하게 구현한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썬은 이 모델들을 모아둔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학습에서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림 3-1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학습, 그리고 신경망, 딥러닝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러한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로 그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용어 자체는 전반적으로 혼용돼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은 풀어야 하는 문제와 푸는 데 쓰는 도구의 관계입니다. 현대에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주로 기계학습을 활용하는데 예전에는 규칙 기반 방법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 기계학습이 가장 널리 쓰는 모델은 신경망이며 이외에도 SVM, 그리고 결정트리, 그리고 랜덤 포리스트, KNN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SVM 결정트리, 랜덤 포리스트, KNN 이러한 모델들은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예전에는 주로 층의 개수가 적은 얕은 신경망을 사용을 했는데 현대 인공지능은 수백 층을 가진 깊은, 그러니까 딥한 신경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신경망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기계학습의 기초를 설명하고 SVM, 그러니까 Support Vector Machine 사용법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계학습에서 데이터의 이제 중요성을 좀 보겠는데요. 기계학습에서 데이터는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료 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듯이 데이터가 없으면 기계학습을 아예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가장 단순한 데이터인 아이리스를 가지고 중요한 개념과 용어를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아이리스를 가지고 개념과 용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pip install scikit-learn 명령어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요. 제가 보여드리면
제 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열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 pip 그 다음에 install scikit-learn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이제 파이썬에서 임포트로 요 scikit-lear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제 거는 이제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니까 이미 설치가 됐다는 거고요. 이러한 형태의 그런 명령어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scikit-learn 라이브러리는 초보자가 쉽게 기계학습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아이리스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데이터도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이리스를 잘 이해하면 기계학습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이해하는 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쪽에서 제가 이제 사이킨런의 토이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킷런의 특징을 보면은 2007년에 구글의 썸머 코드에서 처음으로 구현이 됐으며 현재 파이썬으로 구현된 가장 유명한 기계학습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장점은 라이브러리 외적으로 사이킷 스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이브러리와의 호환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여러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서 쉽고 빠르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scikit-learn은 다양한 분류기를 지원하며 머신러닝 결과를 검증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처럼 머신러닝에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이고요. 그 다음에 심플하고 일관성 있는 API를 제공하고 유용한 온라인 문서와 풍부한 예제를 가지고 있죠. 머신러닝을 위한 쉽고 효율적인 개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머신러닝 관련 알고리즘과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API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킨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킨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요 모듈 중심으로 보면요. 데이터가 있죠. 사이킨런의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모듈명인데 사이킨런에 내장되어 있어 예제로 제공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불러오는 임포트 할 때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킨런의 프리프로세싱 부분은 데이터 전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가공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숫자형 코드 값으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화, 스케일링 등을 합니다. 그 사이킨런의 피처 셀렉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알고리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처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런의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보면은 텍스트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의 벡터화된 피처를 추출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텍스트 데이터에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나 TF, LDF 벡터라이저 등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의 피처를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featureextraction.txt 모듈에 이미지 데이터의 피처 추출은 scikit-learn.featureextraction.image 모듈의 지원 API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scikit-learn의 decomposition이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차원 축소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모듈입니다. PCA, 그리고 NMF, 그 다음에 트렁케이티드 SVD 등을 통해서 차원 축소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리,
그 검증 앤 파라미터 튜닝 부분이 있는데요. 사이킨런의 모델 셀렉션이라는 모듈인데요. 교차 검증을 위해서 데이터를 학습, 테스트용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최적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설치 이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차 검증에 의해서 학습과 테스트용 분리를 하는데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클런의 매트릭스라고 있는데요. 분류, 그리고 회귀, 클러스터링, 그리고 페어와이즈에 대한 다양한 성능 측정 방법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액큐러시나 프리시전, 리콜, 그 다음에 ROC, AUC, RMSE 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모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사이킨런의 앙상블이라고 해가지고 앙상블 알고리즘을 제공하죠. 랜덤 포레스트, 데이터 부스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런 걸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형 회귀, 리니어 레그레션, 그리고 리치, 라쏘 및 로지스틱 회귀 등 회귀 관련 알고리즘과 SDD, SGD라고 해서 이 부분도 많이 쓰이는데 스톡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관련 알고리즘도 제공을 합니다. 리니어 모델을 제공하고요.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에서는 가우시안 MB, 그 다항 분포 MB를 제공을 하고요. 네이볼스에서는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요. KNN, K의 Nearest Neighborhood 그런 걸 제공을 합니다. 사이킨런의 SVM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킨런의 트릭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킨런의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K평균, 계층형, DB스캔 이런 걸 제공하고요. 그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사이킨런의 파이프라인 이러한 이제 모듈이 있는데 피처 처리 등의 변환과 ML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고요. 예측 등을 묶어서 실행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주요 모듈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에스티메이터의 클래스를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는 fit과 predict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학습과 예측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뒤쪽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이킨런에 관련된 클래스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파이썬 코딩으로 우리가 다 사용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잘 보시고 뒤쪽에서 이제 코딩에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에스티메이터는 이제 분류, 클래시파이어 부분과 리그레서, 회귀 부분이 있는데요. 분류와 관련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리고 가우시안 MB, SVC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회귀와 관련된 부분들은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리치, 라쏘,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는 fit과 predict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학습과 예측 결과를 반환하는 부분이고요. 사이킨러는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서 fit 메서드와 학습된 모델의 예측을 위해 predict 메서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에서 fit 그리고 예측을 위해서 predict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하세요. 실제로 뒤쪽에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다음에 사이킨런에서 분류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를 클래시파이어로 회귀 알고리즘을 구현한 클래스를 리그레스로 지칭하고 이 둘을 합쳐서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라고 한다.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이킨런으로부터 적절한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임포트 후에 모델의 클래스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클래스 사용 방법을 클래스를 원하는 값으로 인스턴트화하고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특징 배열과 대상 벡터로 배치를 한다. 그래서 특징 배열하고 대상 벡터로 배치하고 모델 인스턴스의 fit 메서드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fit이란 메서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모델 학습을 하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모델 학습은 fit 그리고 모델의 예측은 predic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모델을 새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도 학습은 대체로 프레딩 메소드를 사용해서 알려지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예측을 하는 거고요. 비지도 학습은 대체로 트랜스폼이나 프레딩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속성을 변환하거나 추론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fit이라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델 학습인 거고 그 다음에 프레딕이 예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구현을 한 부분이에요.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한 부분인데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scikit-learn의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들은 일단 scikit-learn,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scikit-learn의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들은 일단 scikit-learn,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요. scikit-learn으로부터 적절한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임포트한 후에 모델의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원하는 값으로 인스턴트화하고 그 다음에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특징 배열과 대상 벡터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인스턴트의 fit 메서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새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예제로 좀 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예제를 잡아놓은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이킨런의 에스티메이터 쪽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제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인데 numpy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레이 쪽 연산을 쉽게 해주는 이런 라이브러리하고 그 다음에 matplotlib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numpy 같은 경우에는 이번 챕터의 뒤쪽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룰 건데요. 맵플롯립도 마찬가지로 다룰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스타일 유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본 다크 그리드라고 선택을 했는데요. 그거는 플러스의 스타일, 이 부분의 스타일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본의 다크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서 프린트 해가지고 플러스 스타일적 어베일러블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플러스 스타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10원의 다크 그리드를 썼는데 예를 들어 10원의 컬러 브라인드 이제 저러한 형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좀 하면서 볼게요.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나. 10원의 컬러 브라인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 바꿔갖고 자,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바뀐 건데요. 이게 조금 보이는 게 애매하니까 10원에 아까
다크 그리드에서 화이트 그리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 갖다가 커피 해가지고 얘를 화이트 그리드로 바꾸면 변화의 포인트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 약간 색깔이 들어간 데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플러스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좀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난수 어레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nump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랜덤.랜드인트나 뭐 랜덤.랜드 관련된 부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numpy에서 랜덤.랜드로 난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0하고 1의 범위에서 요게 이제 5개니까 여기서 0하고 1의 범위에서 10개를 만드는데 여기에다 곱하기 10을 하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얘를 프린트를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10개의 난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실제로 0하고 1의 범위에서 1의 범위에서 만들어진 거에다 곱하기 10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0하고 10의 범위에서 이렇게 난수가 10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A 플러스 여기 MP 랜덤 랜드 10이니까 요거는 이제 0하고 1의 범위에서 난수가 10개가 만들어질 거고 그 A 값에서 3을 곱한 거니까 요게 3A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선형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형으로 이제 A에다가 3을 곱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방정식에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봐가지고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요 5개를 써가지고 클래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자,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일단 아이디를 적어놓을게요. 자,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사이킷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아이디는 여기서 사이킷 01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될 것 같고요. 자, 요 형태인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적절한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임포트 한 후에 모델의 클래스를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scikit-learn의 그 리니어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선형 모델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클래스를 원하는 값을 인스턴트화하고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인데 여기에다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넣지 않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실제로 디폴트 이렇게 하면 디폴트 값이 들어가니까요. 디폴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프린트 해가지고 모델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모델의 리니어 리그레션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특징 배열과 대상 벡터로 배치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실제로 이제 A 값이 아까 요거였잖아요. A 값이 요거였는데 요거를 갖다가 MP의 new axis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하면은 요게 1차원 어레이에서 2차원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기 변화가 되고 얘를 갖다 프린트 했을 때 요게 같은 값인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린트 A 값이 여기에 나온 거고요. 얘는 요 프린트 A 값이죠. 자,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차원 배열 형태로 변화를 시킨 게 대상 벡터, 특징 배열과 데이터를 특징 배열과 대상 벡터로 배치를 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모델 인스턴스의 fit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모델을 잡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실제로 fit 메소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값, 여기를 이제 이렇게 A로 이렇게 변환된 거를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B값, 여기서 A를 곱해준 거, 요 B값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모델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새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쓰였던 부분들을 하나 살펴보면 mp.linspace 해가지고 0에서 10 이렇게 하면은 디폴트로 50개 일정 배열을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mp.linspace 해가지고 0에서 10, 11 하면은 0에서 10까지의 11개 일정별. 그러니까 맨 뒤에 게 생략이 됐을 때는 50개. 그리고 여기서는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pfit을 mp.linspace에서 0, 10에 11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11개, 0부터 10까지 11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AFIT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AFIT을 갖다가 실제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했죠.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얘도 이제 AFIT을 만약에 여기서 프린트 AFIT 해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벡터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print 프린트 해가지고 AFIT A 해서 그래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은, 그쵸? 요 벡터가 요 형태로 2차원 벡터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핏을 갖다가 모델.predict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학습한 모델을 갖고, 얘를 갖다가 a핏을 여기 b핏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플롯.스캐터를 하는데요. A하고 B는 처음에 요 A 값하고 요 B 값이죠. 그래서 얘는 실제 이 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 fit, 은 얘의 값이죠. B fit은 여기서 이제 모델로 학습을 한 모델로 모델점 predict.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델들이 학습이 된 모델 가지고 실제로 A fit을 적용을 한 거죠. B fit에다가. 그래가지고 AF값 BP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여기서는 블루이고 그 다음에 턴으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서 실제 여기에 있는 그 점으로 된 것들은 위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학습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있는 선들 A하고 B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서 나온 거잖아요. BP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A를 만들고 여기서 그 모델을 갖고 실제로 B에 대한 예측을 했을 때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이 개수를 보여드리려고 10개만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거보다는 좀 더 가지수가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plot.style.available은 여기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갖다 50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50개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numPy가 3a에다가 50개를 더해가지고 b 값이 나오겠죠. 그럼 요 일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a, b 값을 가지고 여기서 실제로 모델에 대한 학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델 학습을 시키기 전에 이 데이터를 갖다가 특징 배열과 대상 벡터로 배치를 하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배열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이제 요게 특징 배열인 거고 그 다음에 대상 벡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새 데이터에 적용하니까 새롭게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죠. 여기서도 요거를 갖다가 이제는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위에 걸 쓰면은 요거 50개짜리니까 빼고 요걸 빼고 50개짜리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50개가 나왔으면은 프린트 AP가 50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50개 나올 거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50개짜리 점과 이렇게 이제 선도 거의 일치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색깔을 갖다가 블루가 아니라 여기를 레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레드로 바꿔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빨간색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50개 배열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위쪽으로 쭉 올려오면은 여기 앞쪽에 A 값이 랜덤 랜드를 해가지고 10을 곱했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는 0에서 10 사이에 50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델을 한번 프린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 A에서 얘를 갖다가 실제로 특징 배열 형태로 피처 형태로 어레이 형태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1차원 어레이에서 2차원 어레이 형태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여기서 이제 1차원 형태로 50개가 나타난 거고요. 0에서 1 사이에 50개가 나타났고, 0에서 10 사이에 50개. 그러니까 0에서 실제로 10 사이에 50개 일차원 배열이 만들어진 거고요. 0에서 10 이렇게 되면은 0에서 10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에서 10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요 AFit을 갖다가 이렇게 2차원 어레이로 만들 때 이러한 형태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프레딕으로 B핏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거를 갖다 스캐터라는 거를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네,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나타내서 거의 일치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앞쪽에서 이제 이 점으로 나타낸 거는 여기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데이터를 만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핏으로 실제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프레딕트 해가지고 예측을 한 부분들은 이 선으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치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클런에서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실제로 이제 사이클런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거의 이러한 형태의 그런 절차, 그러니까 프로시저 아니면 프로세스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프로그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티메이터 클래스 사용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제 요 앞쪽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형태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기계학습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모델링 핏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측하는 여기서 또 보여지지만 모델 학습 핏이라는 모델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캐터 형태로 이제 점 형태로 나타냈던 부분들을 가지고 모델 핏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직선 형태, 그러니까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부분들이 실제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 부분 두 개를 갖다가 일치가 되는지 일치도를 확인을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